대통령 복귀하면 몽땅 바뀐다. 오늘 정차 토픽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. 총리, 비서실장, 당대표 누구? 제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은 가장 망할 사람, 크게 망할 사람들 제가 10명은 정리를 해드렸고, 또 대박을 쳐서 앞으로 잘 크게 활동할 사람 10명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,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왜 이런 그 복귀했을 경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한 그 3개월 이상 정지가 돼 있었죠. 정지가 돼 있으면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는 어떤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 같은 것도 받지를 못합니다. 보고를 받지 못하는데, 실제로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을 때는 당시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인 고건 총리가 변칙적으로 국정 보고를 했습니다. 그 고건 전 총리의 자서전에 나옵니다. 한 3번 정도 노무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국정 전반을 보고를 했다. 왜냐하면은 직무 복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직무 복귀를 하게 되면은 국정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, 그래서 보고를 했다. 그러니까 국정 흐름 파악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최상목이 아마 그런 것은 안 했을 것 같은데,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직무 복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직무 복귀 후에 새로운 국정 플랜을 세워야 되는 거죠.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.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계속 말씀드린다는 점을 미리 드리고, 결국 이제 큰 빅설이라고 그러면은 새 정부,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상 집권 2기를 시작하는 것이죠. 직무 복귀를 하게 되면은. 그러면은 그 3명의, 그러니까 움직이는, 국정을 움직이는 여건의 새 축이 있죠. 그전에는 당정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당정대 해서 당은 집권여당, 그 다음에 정부는 행정부, 또 대는 대통령실이죠. 비서실장 이렇게 있는데,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를 하면은 이 세 축을 완전히 다 이제 교체를 해야 됩니다. 교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, 어쨌든 그 새로운 국정 동력을 가지고 그 이재명이 정치권에서 퇴출된 상황에서 국정 성과를 얻고 하려면은 이 사람을 다 바꿔야 되는데, 이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한덕수 지금 총리가 집권 초반부터 계속 총리직을 수행을 하고 있죠. 수행을 하고 있는데, 그때 그 4.10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.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, 그래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 신임을 보내서 지금 국정 운영을 해왔는데, 어쨌든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다가 다시 이 직무 정지가 돼서 또 복귀를 하고 이런 상황을 거쳤으면은 국무총리는 일단 교체가 되겠죠. 교체가 되는데, 그 전에는 이 국무총리가 지금 정책통이었습니다. 그 정책통이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정무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. 국무총리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. 물론 직무가 이제 복귀가 되고 나서 일 텐데, 그래서 뭐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확실한 이 보수파의 가치를 보여준 사람들 중에서 유력하겠죠. 이것은 뭐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쭉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상황을 보면은 가령 뭐 김문수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국무회의에서 지금 자장 역할을 하고 있죠. 국무회의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최상목 그 대행이 그때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. 그렇게 해서 좀 군기를 잡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총리감으로 부상을 할 수 있다.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가령 이 지방자치단 단체장 중에서도 총리로 발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때 그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로 발탁할 때 전남도지사였습니다. 그 지자체장 중에서도 발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가장 최근 들어서 윤석열 2.0 시대를 준비하자. 그리고 남은 임기 2년을 다 보장을 해서 70을 설계하자.
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서 이런 그 사람들도 물망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당 대표를 아마 아주 신중하게 지금 비대위원장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니까는 당 대표는 아주 물론 경선을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뒤에서 그 용산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하곤 했죠. 현실적으로. 그래서 그 전에 여당 대표 폭이 상당히 없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이준석 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죠. 이준석 그 내부 총질 때문에 그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여당 대표였습니다. 이준석이.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체제 때도 제대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나중에 김기현 대표가 사퇴할 때 그냥 뭐 그 SNS를 통해서 뭐 사퇴 의사를 밝히고 뭐 그런 적이 있었죠. 어쨌든 당 지도부의 그 또 한동훈은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그걸로 본인의 존재감을 가시하려고 했죠. 그래서 여당 대표 복이 상당히 없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.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죠. 그래서 당 대표가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설 수가 있다. 이 당 대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어차피 끝나야 되니까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정치권에 있으면서 이번에 역할을 많이 했다고 평가받는 뭐 나경원 그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뭐 이렇게 좀 몇 사람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. 나경원, 윤상현 두 사람은 그 전에도 당 대표에 출마를 했죠. 출마를 했는데 그때 용산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. 지원을 받지 못했어도 이 상황이 되니까 두 사람이 지금 앞장서서 나가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자기 당대표 후보감으로 많이 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, 그리고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정진석 실장이 있지만은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되면은 좀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. 그 전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을 중요시해서 정책통으로 계속 비서실장을 했습니다. 김대기, 이관섭 이렇게 했는데 정무적인 보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발탁을 했죠. 그렇지만은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쨌든 교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면 비서실장도 좀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발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일이 제가 뭐 이름을 말씀 드리는 것보다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앞장섰던 인물들이 이제 뭐 몇 사람들 떠올릴 수가 있죠. 그 사람들 중에서 비서실장의 발탁이 될 수도 있다. 자, 어쨌든 이 모든 그림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를 해야지 가능한 것이죠. 그런데 그 준비들을 지금부터라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 한 코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용산 복귀가 좀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다. 28일.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새 총리 또 당대표 비서실장 또 인적 그 교체도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. 그런 희망을 그런 기대를 더 갖게 된 것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나오고 누가 봐도 어느 법조인이 봐도 다시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뒤로 늦어지고 그 사이에 이재명의 2심 재판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4가지 정차 토픽 말씀을 드렸습니다.